이번 시간에는 채권 신고기간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 신고기간 종료 후에 신고서를 취합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채권 신고기간 후 접수된 신고서의 수집 및 처리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시결정문에 나와 있는 신고기간 확인의 문제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 이미 일정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채권 신고기간이 중요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시 중요한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 놓고 절차별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채권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매일 두 차례 오전 오후 각 1회씩 법원에 접수된 채권 신고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접수 여부에 관해서는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채권 신고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는 그것은 다른 두 번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원 접수일로부터 통상 2일 후에 확인이 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접수된 여러 가지 신고서를 법원에서 등록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캔 및 등록하는 절차의 기간을 고려해서 먼저 접수 여부에 관해서는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그 다음에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전자소송 사이트,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크로스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한해서 채권 상계가 가능하다는 주의사항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채권은 실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될 반대 채권이 있다면 채권 신고기간까지만 채권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1억 원을 청구할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가 회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 원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반대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데 반대로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서로 채권 채무가 반대 방향을 향해서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수동채권, 자동채권, 또 반대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상계도 기한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 기간까지만 채권자는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날 때까지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는 1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 회사한테 1억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신은 채무자 회사에게 1억을 지급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는 받을 돈을 못 받으면서 오히려 자기는 지급할 거는 지급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신고 기간까지의 상계 제한은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 신고 기간 이후에는 상계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채권 신고기간 종료 후에 신고서를 취합하는 문제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종료일 후 약 2일 후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채권 신고 건수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신고기간 시작 전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 시작 전의 신고 서류가 있는지도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채권 신고서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그 다음에 또 전자소송 사이트, 이 두 개를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접수 후에도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추한신고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부인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회생계획안 작성 시에는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한 신고된 채권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되고 또 실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 신고기간 경과 후에 접수된 채권 신고서도 별도로 다운로드를 잘 받아야 되고 보관에도 유의해야 되고 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사항들은 개시결정문에 나와 있는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할 것, 그 다음에 또 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채권 신고기간 종료 후에 신고서를 취합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신고기간 후에 접수된 신고서도 출권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잘 보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4가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부인표 작성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